자, 실전 강의 오늘 3월 27일 경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LG 이노텍 내년 휴머노이드 부품 양산하겠다. 휴머노이드가 뭐예요?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LG 이노텍이 자동차 전장 부품 쪽,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쪽,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까지도 양산에 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LG 이노텍이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어요. LG가 마지막 스마트폰 나왔는 게 이래 가로 본능폰이라고, 가로로 화면이 듀얼 화면이 되는 그게 나왔어요. 삼성은 그때 이렇게 접는 폰이 나왔죠. 접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더블 폰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삼성은 어떻게든 스마트폰을 접으려고 하는데 LG는 어떻게든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려고 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LG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LG는 접었어요. 그러니까 LG 이노텍도 기업의 어떤 체제, 요걸 따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보면 결국은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지금 전기차 전장 부품 쪽과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부품 쪽으로 확고하게 굳혀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LG 이노텍의 장기 성장성은 담보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12월 달에도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은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효미 시방 근접재산가에 대한 부분을 다 읊어봐도 LG 이노텍은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의문점이 드는 물음표가 없다는 얘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주가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보시죠. 현재 주가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 아닙니까? 라고 보여질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 박스권을 3월 말 이후가 되면 이 박스권을 우리 시장이 불확실성의 해소적인 측면이 강해지면서 박스권을 뚫는 분명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해 드렸습니다. 지금 LG 이노텍이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17만 원대. 이걸 반드시 저는 뚫어내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장 부품과 휴머노이드 부품 양산하면서 LG 이노텍의 성장성은 더욱더 강해질 거란 얘기죠. 이런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3월 20일까지는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어떤 종목이든지 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3월 말부터는 그 박스권을 뚫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뚫는 종목이 과연 어떤 것이냐? 다 뚫지는 않아요. 성장성이 있는 것만 뚫어요. 그럼 그 성장성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를 뭘로 찾아야 된다고? 바로 경제지나 정답지, 공시를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증시는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명확한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어제 동신건설, 오리엔트전공 왜 올라요? 근거가 있지요.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상한가를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계속 올라요? 글쎄요. 이런 인맥 관련주나 정치권 테마 관련주는 사실 묻지마 투자에 가까워요. 그건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추세를 탔는, 그러니까 추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어떤 테마를 형성하고 올라오는 거니까.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성장성을 놓고 보는 그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명확한 선들을, 기준을 잡아 나가면서 근거를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 주식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공시입니다.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이 내려졌는데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 금액은 90억이에요. 취득금액 103억입니다. 왜 취득금액이 103억이에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매도 금액은 얼마예요? 108억이에요. 103억에 사서 108억에 팔았으니까 5억 남겼네요. 회사는 손실이 없네요. 자, 3호 전환사채입니다. 전환가액은 1,003원이에요. 이게 어떤 회사예요? 대호 AL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환사채, 우리가 흔히 만기담보부 전환사채라고 불리는 것을 CB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하시면서. CB도 있고 BW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만기담보부 사채, 이건 조건부 사채예요. 그죠? 자, 이 CB, BW는 크게 뭐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메자닌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자닌은 이태리어예요. 무슨 뜻이냐? 이태리는 땅이 넓죠. 그리고 이태리에 가서 아파트 봤어요? 아니요. 아파트 못 봤죠? 네. 땅이 넓으니까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 2층, 2, 3층짜리 단독주택들이에요. 그래서 이 메자닌이란 단어가 1층과 2층 사이의 그 공간, 그게 메자닌이에요. 이태리어로. 그럼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 왜 이 단어가 등장했느냐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1층은 뭐예요? 굉장히 안전한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채권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층은 사채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환, 즉 주식에 대한 전환권으로서의 존재, 즉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과 2층의 안정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메자닌 투자 자체는 위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정확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CB나 BW는 채권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채권으로 존재해요. 채권으로. 그냥 채권이야. 그 채권은 뭐예요?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그죠? 자, 채권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주식이 막 좋아져요. 그러면 전환 가액이 정해진 이유는 뭐냐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즉 우리가 흔히 이걸 콜옵션이라고 부르는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즉 득이 되는 옵션 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걸 콜옵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CB나 BW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워런트, 즉 권리가 있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주식이 좋으면 전환해서 주식으로 이익을 내고, 그죠? 주식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건 단순 채권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거 회사 주식이 너무 안 좋아. 그냥 원금하고 이자 내놔. 이게 뭐냐면 풋옵션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풋옵션 행사를 하면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줘야 돼요. 이게 보통 이제 CB나 BW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1년 뒤부터 이루어집니다. 1년 뒤 돼 갖고 회사 측에 주식 주가가 좋지 않아서 이 홀더들 CB나 BW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풋옵션 행사를 했어요. 그럼 돈 내놔. 너 빌려간 돈이니까 돈 내놔. 그다음에 이자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90억에 샀는 거를 회사가 얼마에 취득했어요? 103억 5,400만 원에 취득했어요. 왜 그렇게 취득할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은 이자를 줬고 거기에 들어간 금융비용을 아마 지불했을 거예요. 90억 주고 CB 홀더들이 샀는 거를 13억이나 더 주고 취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풋옵션 행사했어요. 그래갖고 가지고 가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사채라고 부르요. 자기 전환사채. 왜? 회사가 가져왔잖아. 자기 걸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자기 전환사채. 이거를 더 비싼 가격에 팔았어요. 말이 돼? 아니 1,300원인데 더 비싼 가격에 팔았어. 108억에 팔았어. 이건 말이 돼? 아니 그럼 그 비싼 돈 주고 누가 사간다는 얘기야. 지금 90억짜리를 108억에 사간다면 그럼 18억이나 손해보면서 한다고? 아니 도대체 누가 자선사업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면금액 액면가가 90억짜리예요. 90억을 이걸 108억에 내가 가져갈게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면 해답은 어디 있느냐. 적어도 이 1,003원이라는 주가보다는 지금 주가가 훨씬 좋을 거란 얘기지.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져가서 주식으로 수익 내면 그만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절대 풋옵션 행사할 일은 없다는 얘기가 돼요. 풋옵션 행사하면 너무 손해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의지를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생기고 돈이 생겼잖아요. 108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회사가 좋은 상황이에요. 그죠? 주가 딱 볼까요? 주가 보면 딱 답 나와요.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1,507원이에요. 아까 제 1,003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환가액이. 그죠? 1,507원이면 차익이 얼마예요? 504원이 납니다. 지금 주당 504원의 차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 가격에 다 팔 수 있어야 주당 504원의 차익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전환 청구도 안 했어요. 전환을 해야만 주식으로 바뀝니다. 전환하기 전에 주식으로 안 바뀌어요. 아직은 사채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앞서 돌아가 볼까요? 앞서 돌아가 보니까 이제 1,003원에 산 게 이해가 돼요. 아, 지금 현재 주가가 1,500원대니까 전환가액 1,003원짜리를 훨씬 높은 가격에 살 수 있구나. 그게 사는 게 이해가 되는구나. 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3원짜리를 18억이나 더 줬어요. 이거의 전환 가액은 환산해서 보면 20%를 업해서 산 거잖아요. 그러면
1003원에 20% 업을 해보세요. 그러면 1203원 정도가 이들의 진정한 전환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03원 밑으로 빠지면 얘들은 손해인 거예요. 1203원 이상에서 정리가 되면 얘들은 이득인 거예요. 맞잖아요. 이제 딱 계산이 나왔죠. 근데 현재 주가는 1,500원이잖아요. 충분히 이득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이 1,500원에 팔 수 있겠어요? 못 팔겠어요? 못 팔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더 올라야 되는 겁니다. 더 올라야 되는데 그럼 오를 수 있는 근거는 뭐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시는 이제 해석이 됐어요. 아, 이래서 얘들이 18억이나 되는 돈을 더 주고도 가져갔구나.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었네. 자, 이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만기담보부 사채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그 물량이 전환 청구를 행사하기 전까지는 그 물량은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전환 청구는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공시까지는 그 물량이 나올 염려는 안 해도 된다가 됩니다. 그럼 대오AL은 뭐 하는 회사냐? 현대로템하고 관계가 깊은 회사입니다. 현대로템. 뭐 하는 회사예요? 고속철과 관계된 회사. KTX 이런 거와 관계된 회사입니다. 고속철도. 철도산업, 기간산업. 그다음에 지금 방산. 이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공시상으로 해석해 보면 그 전환 사채 물량이 전환 청구라는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웃돈 주고 사간 애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주식이 주가가 좋을 걸 알고 사간 거지. 주가가 나쁠 거라고 예상하고 사가면 바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간 거예요. 지금 한참 주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오를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사간 거예요. 풋옵션, 콜옵션에 대한 얘기는 되게 사실은 이거 오늘 하루 들어갖고 딱 이해되면 천재예요. 자, 전환 가액은 1,003원이에요. 주가가 밑으로 떨어져요. 지금 현재 주가가 만약에 900원대라고 칩시다. 그럼 전환하시겠어요? 안 해요. 왜? 1,003원 본전을 건질 수 있는데 왜 전환을 해요? 이때 본전을 건질 수 있는 즉 풋옵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사채권으로서만 행사할래. 그러니까 본전하고 이자하고 내놔. 요게 사채의 성격이에요. 그죠? 이게 풋옵션이에요. 근데 아니야. 지금 현재 주가가 1,500원이고 이 전환가액 1,003원이야. 나는 주식으로 전환해가 가져갈래. 이건 회사도 좋은 입장이에요. 왜?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그게 주식으로 놓으니까. 물론 주주들한테는 안 좋아요. 왜? 주주들이 왜 안 좋을까요? 주식 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장사가 자금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시비만한 또 매력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비를 많이 이제 발행을 하는 편인데 BW는 또 위법성 문제 때문에 지금 발행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비 발행이 많은 거죠. 자,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옵션, 풋옵션 좀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면 강의를 들으시면 좋아요. 자세하게 이해되면 이 풋옵션, 콜옵션 갖고도 주가의 향방을 어느 정도 예측해 나갈 수 있는 정답지이기도 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자, 이거 나중에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지금 대오AL이 전환 청구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딱 보라니까요. 힌트는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주식은 다방면으로 해석의 폭을 넓혀가야 돼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미국의 사모펀드. 주가 부양 압박 1주 만에 18% 뛴 스틱 인베스트먼트. 옛날 이 스틱이 제가 한참 주식시장에 있을 때 자문사였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월등했어요. 자문사 중에서도 월등한 수익률이. 그 수익률이 좋으니까 돈이 자꾸 몰리겠죠. 옛날에 스틱의 전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원 8명이서 한 해 벌어들인 돈이 2,600 몇십억을 벌었어요. 한 사람당 뭐 100억씩 가져가고도 뭐 회사 돈은 빵빵해진 거지. 고객들한테 빵빵하게 나눠주고도 어마어마한 돈이 남은 거예요. 그런 전설이 한 번 있었어요, 스틱. 투자 회사 중에 유일하게 상장된 회사가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근데 이 미리캐피탈, 미국의 회사예요. 여기가 너 그 기업 가치 낮다. 장내 매수해갖고 지분 내 10% 확보할게. 대주주와 격차를 2.68%에 불과하다. 대주주 야, 너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하고 지금 2.68% 차이밖에 안 나. 근데 난 지금 10% 더 확보할 거야. 그 얘기의 뜻은 뭐예요? 그 숨겨진 행간의 의미는 뭐예요? 야, 너 그거 못하면 내 경영권 뺏어갈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때요? 지금 경영권 분쟁이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회사가 안 좋아요. 회사가 안 좋아서 지금 경영권 분쟁이 나요? 아니죠. 고려하연 회사가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 회사죠.
그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까지 갔어요? 뭐 주가 한 60만 원, 70만 원 해서 회사가 200만 원까지 올라갔죠. 자,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경영권 분쟁이라고 확실하가 미리캐피탈이 미리 얘기 안 했어요. 미리캐피탈이니까 미리 좀 얘기해 주면 좋은데 미리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얘기했는데 우리 앵커님 묻다니. 그래서 이게 지금 경영권 분쟁이라고 확실히 지금 딱 못 박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기사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보면 야, 경영권 분쟁 할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가가 어떨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8%가 뛰는데 그 이유도 계속 좋아질 것이냐,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좋은 회사입니다. 주가를 보자고요. 최근에 급격히 올라왔죠. 오늘도 한번 볼까요? 오늘도 지금 몇 프로 정도 올라갔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3% 오르고 있네요. 이 원고를 쓴 게 어제 새벽이니까 오늘 3% 오를 거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나도. 모르지만 사모펀드의 주가 부양 압박이 결국은 경영권 분쟁할 거야 라고 미리 캐피탈이 미리 얘기하진 않았지만 선고한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정답지가 여기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 바로 빨리 다음 거 볼게요. 이게 이제 저번에 구리 공급계야 계속 나올 것이라고 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피노. 지난주에 이미 이 피노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설명을 했어요. 자, 주가가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 같죠? 근데 공시는 이번 주에도 나왔습니다. 또 공급계약 공시가 나왔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다.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피노의 공급계약 공시는 계속 이번 주도 나오고 다음 주도 나오고 다다음 주도 계속 나올 것이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거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공급계약이 이어진다는 거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정답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공시, 경제신문입니다.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들,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했을 때만 여러분들 주식의 방향이나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눈을 감고 점 보듯이 주식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온다 감 온다.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난 이 회사하고 궁합이 맞아. 궁합 뭐 결혼해? 궁합이 왜 맞아? 주식하고.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감이 좋다. 누가 감으로 해요? 주식은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명제를 가지고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주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강의는 여기서 딱 끝!